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샤오디주가 그시 하얼빈에서 당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하얼빈 스타일을 몰랐었던 샤오디주는 하얼빈에 쪼웨난만 있는 줄 알았으니 말입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소식을 접한 웨난이 다짜고짜 베이징에서 하얼빈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, 이어 당연하게 제일 먼저 그 샤오디주의 병원으로 달려와 봤는데, 뭐야 이 꼬라지는. 그 샤오디주가 어깨에 붕대를 커다랗게 싸매고는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샤오디주 이제 강호 바닥에서 한가닥 한다며. 그 치치하를 벗어나서 더 위쪽에 자무스 무단장 일대에서도 네가 제일 난다던데.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뭔 꼬라지라냐. 그래서 샤오디주도 쪽팔려놨다는데,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난거.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것들이 팡팡 쏴대는데 이 하얼빈 것들 원래 이렇습니까요? 다들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겁니까? 그러자 왜 나는 당연하지 아우야. 말보다는 주먹, 이 주먹보다는 산탄총이 바로 우리 이 하얼빈이 품격이지. 하지만 이 곁에 서 있던 다른 한 놈은 매우 희한한 눈길로 바라보는데, 이게 바로 그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쪼웨난이야. 네, 그건 바로 샤오디주의 친형인 따디주였었는데, 이는 처음으로 웨난과 보는 거거든요. 안녕하시오. 내는 짱즈원이 친형인 짱즈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, 이 강호에서는 나를 따디주라고 부르고 있어. 하지만 이 오만하기로 짝이 없었던 웬난이 눈에 드러나오겠습니까? 샤오디주야, 니놈 이제 상관 말고 그냥 푹 쉬고 있어라. 너희 복수는 이 난거가 해줄게. 그러자 잠깐만요. 이 곁에서 따디주가 얘기하는데, 이는 내 동생이 빤설인데 나도 따라가겠어. 그 짱따리라는 놈은 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요. 그러자 그래? 그럼 그래라. 웬난이 힐끔 바라보면 대충 날리는데, 이어 차량을 잡아타고 이 어디론가 달리고 있는데, 쪼웨난이 내 제일 소문을 많이 들어왔어? 근데 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이 과장된 거지. 하지마. 쉬. 웬난이 조용하라는데, 그 주둥아리 닫고 좀 조용하게 이동하자. 오케이? 네, 이미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쪼웨난이는 이제 웬만한 놈과는 이 말도 섞기 싫었다는데, 이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 하얼빈 난강에 위치한 기차역 부근이었었는데, 오,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쪼웨난이 아지트인가? 이 한 5층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새 건물이었었는데, 좋다이. 이 밖에서 보면 그야말로 제일 중심가에 자리 잡은 한 으리으리한 건물인걸요.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 대문을 여는데, 이거 뭐 문을 열자마자 동네가 진동하는데, 뭐야? 뭐 하수구가 터진 게 뭐야?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, 이 10서너 명이나 되는 시꺼먼 깡패놈들이 글쎄 다들 건물 1층인 홀에 이 주렁주렁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따디주는 물론이고 이곳이 주인이었던 쪼웨난도 어디둥절해 하는데, 너희들 지금 뭐하냐? 왜 저 위에 좋은 4개 층을 놔두고 여기 1층의 홀에서 이러고 있냐 말이다. 그러자 그 제일 앞장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야바가 먼저 나서서 짹짹거리는데, 이어 한 시뻘건 난닝구만 입은 놈이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놈이 걸레 같은 난닝구에는 이 담배 구멍들이 펑펑 뚫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위에 4개 층은 이미 그 쓰레기들로 꽉 차 있어서 그걸 피해서 우리 이제 1층으로까지 오게 된 게다. 네, 사실은 이러했다는데, 이 요괴놈들이 제일 처음에 이 건물에 들었을 때는 5층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더럽기 짝이 없는 이것들은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 같은 게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, 하여 그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들이 점점 쌓이면서 5층에 꽉 찼잖아요. 그럼 그걸 피해 4층으로 내려오고, 또 4층에 다 차면 또 3층으로 내려오고, 그렇게 되어서 이제 1층에까지 내려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저 위에 4개 층은 이제 온갖 쓰레기 덤이겠죠. 여러분, 이러니 이 집에서 썩은 내가 안 나고 어디 되겠습니까? 이런 더러운 것들 봤나? 웬난이 얘기하는데 긴급 집합이다 이것들아. 그러자 얘기해. 뭔 뜬금없이 집합이라죠? 이 구석구석에서 너부러져 있던 것들이 이 푸시시해서 일어나면 비틀비틀거리며 일어나는데, 그러자 이것들 대체 뭐야 이게? 이게 그 전체 하얼빈을 휘어잡고 있다는
쪼에나 일당이라고? 이 곁에서 구경을 하던 따디주는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데, 아니 강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대로라면 이 쪼에나 일당은 한 놈 한 놈 다 막 난다긴다 하는 대건달들이잖아요. 하지만 이 한 놈 한 놈 다들 그냥 약을 하고 누워있던 놈들이라서 지 몸도 못 가는 것 같은 환자들 같은데. 자, 여기 왜 난 얘기하는데 그 류이숭이라고 부르는 놈을 알고 있는 놈 손 들어. 그래서 뭐야 류이숭이요? 그건 또 어디서 빌어먹다 온 놈인데 우리는 다 모르는데. 네, 그 시대에 제일 흔해 빠졌던 게 바로 깡패 건달이 아니겠습니까? 뭐 투자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그 식칼 한 자루에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저기요, 저한테 그놈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만 요 곁에서 따디주가 나지막하게 얘기를 올리는데, 하지만 왜 난 됐수다. 그 전화번호는 낸데도 있다. 그냥 그것들이 내 전화를 하면 다짜고짜 내 뺄까봐 그 놈들 아지트를 알아보자는 게지 뭐. 그래서 도망쳐. 내 아우씨 어디주도 냅다가 무시무시한 놈들인데 이 따디주가 갸웃하는데 띠띠띠띠 왜 난이 류이숭한테 전화를 하는데, 니 류이숭이니? 그 어제 내한테 큰 소리만 제치고 전화를 끊던 게 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왜 난이 왔니? 오라. 여기 어디인데 너 빤설하겠으면 오라. 네, 이 류이숭도 뭐 왜 나는 별로 쓰게 안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류이숭이 너 잘 들어둬라. 너한테는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은 게다. 그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고별도 하고 너가 들어갈 만한 관짝도 하나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게야. 이거 툭 띠띠띠 끊어버렸다고 하는데, 그러자 꽉 전화 저쪽에서 류이숭이 책상을 콱 내리까는데, 야들아 쪼엔난이 온단다.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하얼빈을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냐? 여러분, 대체 얼마나 많은 건달들이 그 쪼엔난을 꺾고 강바지도 되는 꿈을 꿨었죠. 그 시절 다들 이게 문제인걸. 그 자신은 다를 거라고, 그 자신은 다른 놈들처럼 골로 안 가고 강바지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말입니다. 그러면 이때 이 쪼엔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 사화야 위층에 올라가서 연장들 챙기고 전쟁 준비에 들어가라. 그러자 전쟁 준비 그럴까? 예, 좋습니다. 이 아까까지만 해도 다들 어디 아픈 놈들처럼 축 처져 있던 웬날 일당 놈들이 글쎄 이 전쟁 준비를 하자 다들 제정신을 차리면 쌩쌩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구경을 하던 따디주는 뭐지 이거? 매우 의아해하는데, 아니 보통 깡패 놈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쟁 준비를 하다 하면 축 처져서 슬슬 피하기 바쁘겠는데 이것들은 이건 뭐죠? 흡사 그 자신을 빼놓을까봐 너도 나도 앞다퉈서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쪼엔난 조직은 이 모든 수입을 참가자들끼리 평균 분배하잖아요. 이러니 다들 조직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 전투력이 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이게 대체 얼마만에 빤설이냐라는 건데, 빨리 가서 해놓고 돈 좀 벌자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송자룡은 그 우리네 자룡이 어디 있니? 왜 나는 이미 조직에서 그 자룡을 제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그 제일 난다긴다 하던 쪼엔난이 새 오른팔 송자룡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그 시각 하얼빈 난강에 위치한 한 게임장이었었다고 하는데, 보통 이 자룡 같은 나이에 또한 깡패 건달이 되게 되면 그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기나 돌리겠죠? 하지만 이 자룡이란 놈은 아닌걸요. 요 초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한 자그마한 오락실이었다고 합니다. 안에서는 지금 이 코를 풀쩍풀쩍거리는 어린이들이 아동게 게임을 하며 이 코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, 이 그러한 어린애들 중에 유독 한 커다란 덩치 나그네가 척 앉아있는데, 이 훌떠덕 벗은 위통에는 쪼엔난이라고 세 글자를 문신을 떡하니 해놨는데, 네, 이놈이 바로 그 쪼엔난이 제일 충실한 팬인 송자룡이었다고 하는데, 이 자룡 이놈은 위통을 쫙 벗어버리고 이 담배를 꽉 깨문 채로 지금 아동게 오류게는 하면서 곁에 초등학교 재민이들이랑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고 있는데, 근데
그 자룡 이놈이 갑자기 지랄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요새 파라 어린 놈이 뭔 게임을 이렇게도 잘해? 에? 너 뭔 수작을 부린 게 아야? 너 타짜지? 그러자 애기 타짜? 그게 뭔다? 이 초등학교 재민이들 보고 타짜니 뭐니 알아듣겠습니까? 나 이놈 다시 한번 하자. 내가 이기기 전에까지는 못 끝낸다 알아들었니? 네, 이 송자룡이란 놈은 딱 그 초딩들과만 어울릴만한 수준이 정신 환자인걸요. 근데 삐리리 전화가 오는데 예, 난거 저 지금 코인 오락실인데요. 에? 빤소리라고 알았습니다. 이 자룡이 벌떡 박차고 일어나서는 그 오락실 물 쪽으로 가는데 요 어린 병아리 같은 초딩들이 입을 하 벌리는데 왜냐면 그 문 앞에는 글쎄 그 당시 최고급 벤츠의 한마에 이 끼익하고 서더니 자룡을 태우는 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자룡이 요번에는 요 초딩들 앞에서 제대로 멘트 함 선거겠는데 요 자룡이 차에 오르자 웬난이 묻는데 너 이놈 왜 아지트의 의형제들과 안 어울리고 맨날 나가서 저 초딩들과 노냐고요. 그러자 자룡이 싱거워하는데 자 형님들 전에 저한테 싹 다 당한 적이 있다고 내를 왕따 놓습니다. 네, 전에 자룡이 제일 처음 조직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나요? 탕리창, 야바, 사화는 물론이고 그 정다웨이와 하이토도 다 이놈한테 당할 뻔했잖아요. 그래서 말인데요, 난요 자룡이 딱 붙어서 헤헤거리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베이징에 올라가서 놀면 안 될까요? 네, 난거의 오른팔과 왼팔이 돼드릴게요. 그러자 사실 자룡은 깡따구도 제일 세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생긴 것도 봐줄만 하잖아요. 그건 내 이제 다시 생각 좀 해보자. 자, 인사해라. 여기는 샤오디주의 친형이 따디주의다. 그러나 예. 안녕하십니까. 요 자룡이 싹싹하게 인사를 하자. 호호. 따디주 생각하는데 이 조직의 외눈가리에 야바에 바보에 이 자룡이란 친구만 이거 제일 멀쩡해 보이는구만 하고요. 그렇게 그들이 차대는 이 짱따리 아지트에까지 척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이어 다들 연장들 챙기고 이 우르르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럼 요번에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이 팡팡팡팡 그 샤오디주일 때처럼 산탄총이 날아올까요? 네, 류이숭이고 짱따리고 감히 그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샤오디주야 뒤에 개뿔도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쪼에나는 어떻죠? 그 당시 전 중국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 제일 난다긴다 했었던 뚜청이 있잖아요. 하지만 이 막 못하는 건 막 못하는 거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? 어나 쪼에나니 일로 한 나서 봐라. 내 그 면상 좀 한번 보게. 네, 쪼에난이 두려운 거였더라면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겠냐고요. 그 샤오디주를 꺾었다고 지금 둥둥 떠있던 류이숭이란 놈이 요 딱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는데 하지만 저게 누구야? 따디주? 그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따디주를 봤는데 하지만 따디주는 류이숭이 우리 욱하지 말고 좋게 하자. 내 아우가 맞은 것도 내 뭐라 안 하겠는데 하지만 이 웬난이 따디주의 앞을 척 가로막는데 그야말로 그러한 김 빠진 소리는 너그 치치하리나 가서 하고 여기서는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오호 네가 바로 우리 하얼빈에서 대가리를 선다는 쪼에난이야. 근데 너그 조직이 컨셉이 뭐야? 이따위 거짓대들로 지금 우리 하얼빈 흑사회를 대표하는 게야? 그 웬난이 좌우엔 아바아바 야바와 사화가 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 사화라는 놈이 이 질질 흐르던 코를 닦던 이 손으로 또 이 갑자기 몸이 가려웠던지 이 옷에 난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쓱쓱이 긁어서 때를 긁어먹는데 거리면 류이숭 쪽으로 툭 튕겨버려. 뭐야 이거 지금. 하지마 아바 이 야바가 언제 또 다가왔는지 요 소리 없이 곁에 불쑥 나타나서 어라 그 류이숭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슬슬 만져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바 그러자 뭐냐 너거든. 류이숭이 소스라쳐 놀라면 벌떡 일어나는 이 갑자기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류이숭의 어깨에 툭 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어나야 이 다른 놈들은 몰랐겠지만 네, 그 제일 뒤에 서 있었던
따디주는 똑똑하게 봤다는데 왜냐면 그건 바로 곁에 서 있었던 자룡이 날린 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 류이숭이 뒤에 서 있었던 부하놈들은 뭘 어쩌지도 않았는데 하며 다들 맞아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네, 불과 10초 요 10초 만에 상황이 다 정리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다른 부하놈들은 그냥 다리나 어깨 박죽에다 맞아서 죽지는 않았었지만 그 류이숭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죽어있는데 그것도 한 방에 즉사한 것도 아니고 이 대가리며 몸통 쪽에다가 대서방을 맞고 죽어있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에헤 왜 난 얘기하는데 언아야 대체 언아가 이 류이숭을 죽인 게? 그러자 헤헤헤헤 난 거 낸다. 자룡이 자진해서 나섰는데 이놈이 아까 이 벌떡 일어나면 총을 뽑는 것 같아서 내 다짜고짜 쏜 건다. 얘라야 이놈아 더 먹어라 땅땅. 그래서 어이씨고 그래도 이놈이 그 자룡이란 놈이 시체에다 대고 또 두 방을 더 먹이는 게가 아니겠냐고. 그러자 이 뒤에서 구경을 하던 따디주가 혼비백사 하는데 아니 저 제일 멀쩡하게 사람 같게 생겼던 저 누마가 저렇게도 무서운 애였니 하고요. 하지만 웬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냥 한 방만 쏠 게지 뭐 탄약이 아깝게서리 7방이나 날리냐 하고요. 그러자 금방 뭐라고요? 이 곁에 서 있던 따디주가 또 웬난 때문에 한 번 더 놀라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권총 탄약을 낭비했다는 게 문제냐? 아니 이 쪼웬난 일당 놈들은 정말로 법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? 이어 헤헤헤헤헤헤 자룡이 또 슬슬 얼리는데 어떻습니까? 난거 제 솜씨 그 난거를 따라 베이징에 가서 쌀갤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왜 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너 이놈 아침에 정신병 약 안 먹었지? 니를 데리고 베이징에 간다고 꿈도 꾸지 말라 이놈아. 네, 자룡 이놈이 만약 그 베이징에서 이토록 마구마구 죽여버리면 그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답니까? 네, 이렇게 또 이제 좀 피어날까 하던 난강의 깡패 색삭 류이숭이 또 그 쪼에나한테 걸러 갔었다고 합니다. 이어 빤설이 다 끝나서 이 다들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뭡다 야네? 이 따디주라는 놈은 또 못 볼 걸 봤는데 난거 자네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겁니까? 그러자 이어 웬난이 뒤돌아 보는데 이 사화가 그 죽은 류이숭이 시계를 풀어서 자기 손목에 끼고 이 곁에서는 또 아바바 이 야바라는 놈이 그 죽어있는 류이숭이 손가락을 이 빗으로 또 끄드득 끊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죽은 류이숭이 금반지를 빼야 되겠는데 이게 안 빠져서 아예 손가락을 끊어내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당리창 창거가 말씀하기를 이 신누런 시계는 황금이라도 이 종게라더라. 그러자 맞다. 곁에서 당리창이 부축히는데 그 야바가 지금 손가락을 자르느라 바쁘니 사화야 너가 저기 주머니를 하나 큰 거 가져다가 저 쫄따구 놈들을 한 바퀴 싹 다 돌려라. 그 일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쫄따구 놈들이 호주머니들도 싹 다 털어내란 말이다. 그러자 낭비하지 말라고 저딴 것들이 다 있다죠. 이 따디주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웬난 어깨동물 척하며 밖으로 데려나가는데 우리 아그들이 지금 이 전장을 정리하는 중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. 하지만 이 따디주는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걱정하는데 난거 이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그 뒤처리는 어떡하라고요. 그러자 웬난이 피식 웃으면서 핸드폰을 척 빼드는데 까짓건 내 전화 한 통이 빤설 아니겠니? 이어 띠띠띠띠 전화를 걸거든. 예 청거 낸다 내 시원한 난이여. 그렇게도 무시무시하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쪼웬나 이놈이 유독 그 뚜청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한들 거리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저쪽에 뚜청은 그 쪼웬나니 전화를 받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는데 뭐야 너 샤오디주를 도와주러 간다 하지 않았니? 왜? 또 거기서 싸웠니? 그러자 예 잠깐 그냥 사소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자 곁에서 따디주는 사소한 마찰? 이 금방께 이게 그냥 사소한 마찰이라고 그제야 저쪽에서 이 뚜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래 까짓거 사람만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없다.
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너 이놈 또 사람을 죽였어. 하지만 아닙니다 청거. 야 맞다, 이 손이 미끄러져서 총이 우연하게 발사된 겁니다. 또한 그 죽은 놈은 개뿔도 신분이 없는 이 깡패 양아치 놈이랍니다. 그래?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알았다. 네, 두청은 이제 이러한 뒤치다거리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이제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고 하는데, 그럼 두청이 하얼빈에서 알고 있는 이 제일 빵빵한 힘 있는 놈이 누구죠? 그건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켄위가 아니겠습니까? 켄위야, 너 쪼에난 알지? 그놈이 또 하얼빈에서 빤서를 하다가 사고를 쳤다네? 근데 그 손이 미끄러서 권총이 오발된 거라고 하던데, 너가 빤서 좀 해봐라. 그렇게 두청이 한마디 해주고 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기 전에 삐리리 또 다시 전화 오는데, 예 청거, 그 아까 뭐라고요? 권총이 뭐 오발 난 거라고요? 아니 그 어느 권총이 오발 나면 머리에다만 5방이나 쏜답니까? 에? 그러래? 이 두청은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큰형님으로 되어서 이 밑에 놈들이 남을 치고 다니는 걸 이 법마다 막아서야 어디 그게 쓰겠습니까? 그만한 빤설 능력이 못 되고 어떻게 쪼에나니 큰형님으로 되겠냐고요.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? 네, 그 짱딸이라는 놈이 인맥은 두청에 비하면 개뿔도 아닌데 뭘 어떡하겠습니까? 결국 다시는 그 샤오디주의 주유소들의 얼씬도 못하였었고, 이 자신이 지갑을 열어서 그 류이숭이 뒤처리를 싹 다 해줬다고 하는데, 이 제일 불쌍한 건 다름이 아니라 또 그 제일 밑에서 주먹으로 먹고 살아가던 류이숭밖에 더 있겠습니까? 비록 쓸쓸하게 하지만 이게 바로 그 현실이 아니겠냐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